크기가 이만해요. 이거 뭐 잘못된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24년 9월에 시작한 이상호 채널입니다. 초록초록 나무들과 다람쥐 한 마리, 너구리 한 마리가 있는 이곳은 중국 장춘이에요. 장춘은 이거 봐, 북한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지역보다 더 북쪽에 있어. 나 북한 위에 있어요. 찾아보니까 이 장춘이라는 지역이 되게 재미있는 곳이더라고요. 막 아이 재밌다 보다는 되게 흥미로운 곳이야. 지도상으로 러시아랑 가깝다 보니까 러시아가 철도 사업을 해요. 그러니까 교통이 발전되면서 이 도시가 발전이 쫙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웬일이야? 일본과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면서 승자가 누구야? 일본이죠. 일본이 딱 둘러보는데 교통이 잘 되어 있는 이곳 꽤 마음에 드는데 하면서 본인들의 건물을 막 지어요. 일제가 패망되고 나서 러시아, 일본, 중국의 문화가 같이 있는 곳이 장춘이라고 하더라고요. 재밌지? 흥미롭지? 그리고 현재 장춘은 중국의 넘버원 자동차 제조업인 FAW라는 제조업체랑 영화 산업이 발달돼가지고 그 분야에서 1등인 도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 있는 이곳은 영화 박물관. 두둥. 영화 박물관인 만큼 이런 소품들도 쫙 놓여져 있고요. 이거는 7, 80년대 시대극인 것 같죠? 여기는 진짜 영화관, 영화 상영도 하더라고요. 오호, 성룡. 완전 옛날에는 영상이 디지털화 되기 전에 돌돌 말린 필름을 영화관에서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거야. 필름 작업실인가봐 여기는. 옛날 그 기계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필름에 뭐 좀 보여요? 이야, 되게 멋있어 보이는 기계죠? 이거 잘하면 사진 보이겠는걸? 여기는 사진 인화실. 빨간 불 알죠? 불빛 아래서 막 어떤 액체 넣었다가 뺐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하면은 사진이 인화가 된다. 우와. 작업실 꽤 멋있죠? 깨알 상식 하나 알려드릴까요? 중국의 소화기는 초록색이다. 이런 식으로 필름 한 통 한 통 수작업으로 관리했나봐요. 여기 그 기계들이 다 남아있어. 여기에 다 필름 보관하고 이렇게 작업했었나봐. 여기 필름 걸려있다. 지금도 이런 식으로 영상 작업을 한다면 제가 과연 여행 영상 작업을 할 수 있을까? 와, 아니 근데 왜 작업실 바닥을 다 빨간색으로 칠해놓은 거야? 이게 아마도 뭐 필름이 떨어졌을 때 확인하기 좋게 하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봤을 때는 바닥이 빨가니까 조금 무서워요. 막 인체 실험실 같고 막 그래. 가자. 나 조금 무섭다. 소름 끼친다. 어때요? 지금까지 본 게 장춘의 현재. 이제 과거 보러 갑시다. 과거가 진짜 흥미로워. 이거는 눈물을 한 방울 또록 흘릴 수도 있어. 갑시다. 이게 뭐야? 이 약간 버스처럼 생겼는데 버스가 아니야. 철도길을 달리는 위에는 또 안테나가 연결되어 있어. 이게 뭐야? 이거 그냥 전시품인가? 진짜 움직이나? 여기는 카페고. 뭐야, 얘는 너무 귀여운데? 웃고 있잖아. 얘는 시동에 걸려 있어. 움직이나봐. 오잉? 뭐야? 시간표가 나와 있고 이렇게 행복하게 달리는 것 보니까
약간 도시 투어용인 것 같죠? 너무 귀엽다. 아하, 너무 이쁘다. 오, 얘 움직여. 이게 러시아가 깔아준 철도인가? 이거. 이거는 장춘 지하철이다. 쉽지 뭐. 장춘 지하철 티켓은 이렇게 생겼고요. 쉽지 뭐. 3호선의 마지막 종착지 위만 황궁으로 갈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글자를 잘 봐둬야 돼. 저 한자 잘 기억하세요. 오, 여기는 스크린 도어가 없어. 바로 왔다. 타보자. 엄청 귀엽게 생겼다. 마지막 역이라서 아무도 없어요. 내리자. 중국 지하철은 뭐 이제 뭐 완벽해. 도착했어요. 여기가 제가 찾아온 위만 황궁의 입구거든요. 그냥 아파트 단지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이것도 신기하다. 한번 들어가 보자. 에이, 거짓말. 이거 벌금 500위안? 아니, 기차에서도 담배 피는 사람들이 여기서 안 핀다고? 안 믿어. 넓다. 와, 역시 중국 스케일답게 엄청 넓어. 어디로 가야 되나? 이 한자 기억하고 계시죠? 요 위만 황궁. 위라는 한자는 거짓된이라는 뜻이에요. 이 중국 사람들이 이 황궁을 거짓된 황궁이라고 부르고 있어. 왜? 일본이 중국에 와가지고 어디 보자, 어떻게 만질락 해볼까 하는데 자기네들이 만지면은 중국인들의 반발이 일어날 게 뻔하니까 꼭두각시 황제를 앉혀놓은 거예요. 그 황제가 푸이 황제. 그래서 이곳은 중국인들에 의하면 되게 많이 치욕스럽고 화가 나는 곳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랑 많이 비슷하지. 우리나라 마지막 황제 고종, 순종. 여기는 푸이 황제. 이런 약간 어두운 역사를 다루는 날, 날씨도 꾸리꾸리합니다. 뭔가 컨셉이 잘 맞네. 솔직히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위만 황궁의 지도예요. 여기가 승마장이거든요. 승마장 크기 아시죠? 그러면 얼마나 거대한지 보이시죠? 이제 매표소에서 표 사가지고 안쪽으로 들어갑시다. 70위안이에요. 14,000원. 중국 치고는 가격이 꽤 있는데 내가 이런 마지막 그런 걸 좋아해. 덕혜옹주 이런 거 너무 좋아하고 마지막 황제 푸이 구미 땡기지. 투자해서 갑시다. 여기 표 검사하는 데 지나와야 되는데 표 구매하는 거 쉽지 않아요. 위챗페이, 알리페이로 이름, 여권 번호, 그다음에 내 여기 현지 중국 번호까지 다 적어야 겨우겨우 구매 가능하고 그걸로 QR코드 받아서 띡 찍어야 들어올 수 있다. 쉽지 않네. 이제 보인다. 저기 보인다. 이 건물은 동덕전이라고 티켓을 딱 내고 들어오면 가장 먼저 보이는 곳인데 이 건물 양식이 확실히 중국풍과는 조금 많이 달라 보이죠. 이게 고대 중국 양식이랑 일본풍의 건물 양식으로 지었다고 하는데 진짜 내가 화가 나는 부분이 하나 있어. 이 처마 끝에 보이세요? 일덕, 일심이라는 한자로 이렇게 새겨놨어요. 이 뜻이 중국과 일본은 하나다, 한 마음이다 라는 뜻으로 일본이 새겨둔 거래. 웜에 난 이거 보기만 해도 열받네. 동덕전에 딱 들어오면 이런 모습이에요. 아무리 꼭두각시 황제라도 황제는 황제였죠.
와, 삐까뻔쩍 되게 멋있다. 이곳은 접견실이에요. 황제 푸이가 일본 고위 관리급들하고 회의를 하거나 가족들을 불러서 식사를 했던 곳. 이 회의 고위급이랑 회의라고 했는데 회의가 아니었겠지. 그냥 일방통행인 업무 지시였겠지. 근데 신기한 건 그런 장소에서 중국 사람들은 기념품을 팔고 있다는 거예요. 신기하네. 되게 예민한 장소일 수도 있는데 기념품을 판매하고 계셔. 접견실의 바로 옆에는 영화관이 있어요. 여기서 황제 푸이가 영화 보는 걸 즐겨봤다고 하는데 주로 본 영화들이 일본 선전물, 다큐멘터리 그런 거래요. 일본 선전물을 좌의로 봤을까 타의로 봤을까? 샹들리에 너무 멋있어요. 일본 특공대원들을 격려하는 푸이 황제라고 된 사진이거든요. 일본 옷을 입고 있어. 이 중에서 황제 푸이는 아마도 이 사람? 이때 감정이 어땠을까요? 일본 옷 입고 일본 특공대를 격려해줬어. 여기는 또 다른 접견실인데 앞전에 접견실에서 인사를 나눈 뒤에 고위 간직들만 이곳에 불러서 따로 회의를 했다고 해요. 이게 푸이 황제 모습인데 아이고 삐쩍 말랐네. 푸이 황제 시간이 그렇게 지옥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당구 치고 놀았던 곳도 있고 피아노도 쳤어요. 그리고 차를 마시면서 쉬었던 곳도 있고. 내가 한국인이라서 갖고 있었던 그 일제 탄압 그런 정도는 아니었나 봐요. 혼란스러워지네. 2층으로 가봅시다. 2층 공간으로 올라왔어요. 2층에는 황제랑 황비들을 위한 침실이 있는데 그들은 여기를 거의 사용 안 했다고 해요. 왜? 일본이 도청 장치를 심어놨겠거니 의심해가지고. 그러면 진짜 그들이 귀거했던 침실이 있는 곳으로 가볼게요. 이곳이에요. 이곳은 원래 푸이 황제의 거실이었는데 실사용은 황후인 탄위링이 황제를 위해서 재봉틀도 하고 악기도 연주하고 캘리그래피도 하고 했던 거실이래요. 이 탄위링이 굉장히 현명하게 내조를 잘 했다고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여기에 거실의 바로 옆방이 황후 탄위링의 방 침실이에요. 너무 이쁘죠? 지금 살아도 손색이 없을 만큼 너무 고풍스러워. 이 고운 신발. 와, 침대. 이분이 그분인가봐. 아파서 22살에 돌아가셨대요. 탄위링 황후. 그리고 대망의 황제의 방과 두 번째 황후의 방은 2층으로 올라가면 되는데 이것 봐. 그놈의 유지보수. 또 유지보수야. 중국 오면은 유지보수 조심하세요. 황제의 침실이 공사 중이었으니까 볼 수 있는 데를 더 자세히 보고 갑시다. 이곳은 황제가 공부했던 교실이에요. 여기서 중국어, 일본어, 군사학, 수학, 과학 다 배웠대요. 저기 인체 모형도 있네. 여기는 동덕전 바로 앞에 있는 연못이에요. 조경을 엄청 잘 해놨는데 그 당시 중국 사람들한테는 이 아름다움이 보였을까? 근데 물이 조금 안 깨끗해요. 마지막으로 이곳은 황제 푸이가 새해 의식을 거행했던 곳이에요. 근데 그 새해 의식이
청나라 방식과 일본의 방식이 섞여 있는 방식으로 했다고 해요. 아, 마음이 참 착잡하네. 일본의 방식 반. 내가 봤을 때 이 푸이 황제는 멋쟁이였어. 모던 보이. 시대를 잘못 타고난 혹은 누군가한테 썼어야 할 마지막 황제 어때요? 저는 여기 둘러보면서 이 마지막 황제 푸이가 그냥 일제에 대해서 어감만 받았던 게 아니더라고요. 옛날 고전 책들, 문화 그런 그림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많은 정책을 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마지막 황제라는 이 푸이를 주제로 만든 영화가 보고 싶더라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위만 황궁 한 바퀴를 도니까 4시간이 흘렀고 만보를 거렸으며 대가죽이랑 등가죽은 붙어있다. 아니 근데 진짜 이 안에 담배 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되게 강력히 관리를 하고 있나 봐. 그리고 14,000원 그 입장료가 전혀 아깝지 않았는데 한 가지 안타까운 건 중국인들이 다 오디오 가이드를 듣고 있어요. 근데 그게 한국어가 없어서 나는 그게 좀 아쉬웠다. 그것만 있으면은 뭐 2시간, 3시간 더 볼 수 있었을 텐데. 아니 근데 여기서 노상방뇨 하는 꼬맹이를 봤어요. 이 역사적인 건물에다가 떡하니 노상방뇨를 하는데 부모가 다 쌌으면 얼른 와. 약간 이런 식으로 반응했어. 뭐 아무튼 난 배가 너무 고프니까 먹을 거부터 먹읍시다. 내가 기가 막힌 곳을 봤어. 가자. 진짜 중국식 냉면이 너무 먹어보고 싶었어요. 그럴듯하지? 고수가 듬뿍 들어간 중국식 냉면. 잘 먹겠습니다. 냄새가 어떻게 냄새가 이렇게 고소할 수가 있지? 아니 아까 지하철 타러 가는데 이렇게 그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주세요 시켰는데 이렇게 나왔어. 이건 국물 마셔야 돼.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한국에서 파는 중국식 냉면도 이 맛인가? 제가 한 번도 안 먹어봐서 그거는 비교를 못 하겠는데, 와. 김치. 겉절이 김치. 와, 진짜 맛있다. 육수는 우리 냉면에 양념장 살짝 푼 그런 맛이고, 이 면이 우리 한국 냉면보다 조금 더 두께감이 있어요. 조금. 너무 쫀득쫀득 맛있어.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 고수. 냉면에 고수 넣어 먹으니까 진짜 어울린다. 더 상큼하고 와, 향이 너무 좋아. 완그릇 최고. 정말 잘 먹었어요. 이 집이야, 이 집. 최고. 진짜 잘 먹었어요. 요 근래 중국에서 먹은 음식 중에서 탑이야, 탑. 이제 간식 먹으러 가자. 이 장춘이라는 지역이 러시아랑 붙어 있다 보니까 러시아식 문화가 들어와서 러시아식 빵이 있대요. 나 그거 한번 먹어보고 싶거든. 한번 찾으러 가봅시다. 진짜 어렵게 찾았거든요. 이게 러시아식 빵. 엄청 커. 어떡하지? 이걸로 선택을 했거든요. 빵 크기가 이만해요. 이거 뭐 잘못된 것 같은데? 단맛이 하나도 없는 그냥 건강한 빵 맛. 이거 어떡하냐? 나는 그저 지금 못 가는 러시아를 느껴보고 싶었을 뿐인데, 와, 이거 중국 나갈 때까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도 신명나게 안녕.